이번 시간에는 36번째 시간인데요.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피의자, 여기 범죄사건부에 그 접수가 된 사람이 이제 피의자인데, 여기 형식적인 피의자죠. 실질적인 피의자는 이제 범죄사건부 전에라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실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사건부에 기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죠. 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데려다 놓고 조사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 하는 거죠. 인지사건에서는 범죄인지보고 고소장 고발장은 미리 써오는데 범죄인지보고서는 언제 쓰면 좋을지 미리 써놓고 범죄인지보고서 원래 원칙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고소고발인 말고 이런 사람들을 뭐 조사하고 피의자도 조사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첩보에 의해서 범죄인지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내용이 뒤바뀌는 수가 있겠죠. 그럼 좀 사람도 뒤바뀔 수가 있겠고 피의자도 그러니까는 처음에 쓰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쓰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참고인 조사해 본 다음에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조사해보고 확실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이때 이제 더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실무상 과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받은 날 같이 범죄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뭐 먼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라 이런 취지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범죄 인지서는 요 단계에서 작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처음에 피의자를 어떻게 맞이할지 내 앞에 앉잖아요. 출석역에서 올 수도 있고 임의 동행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는 어떤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 피의자 신문할 때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 신문하고 나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부분이죠. 해서 피의자를 맞이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사실 환경을 잘 갖춰놔야 되겠죠. 이게 조사실이 수사라는 게 이제 뭐 다른 행정 업무도 민원인 대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수사 업무는 특히 좀 기밀성이 요구되잖아요. 좀 기밀성 좀 공개되지 않게 이렇게 조사하는 게 좀 요구되고 그래야 이제 그리고 또 누가 와서 조사 왔는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 보는데 조사하게 되면은 그 조사 진행이 잘 안 되겠죠. 뭐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다 그 조사받는 사람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조사실을 별도로 하나 갖추는 게 좋겠죠. 별도로 조사실 하나 갖춘다. 그 도저히 뭐 그 형편상 조사실을 별도로 갖출 환경이 안 되면은 그 칸막이라도 이렇게 파티션 설치라도 이렇게 사무실 한켠에 파티션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독립된 공간, 물론 이제 방음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 독립된 공간을 갖출 수 있게 파티션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게 갖추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사하는데 조사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앞에 앉아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책상을 앞에 놓고 조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모니터 그 뭐 컴퓨터 본체 모니터 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문구통도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문구통 뭐 이렇게 조사하면서 필요하게 뭐 지울 수도 있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는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업무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문구통을 옆에 놓는데 거기에 보면은 커터 칼도 들어있고 송곳도 있고 가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그 우리는 조사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벌금 100만 원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벌금 100만 원이 전 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고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걱정이 엄청 많은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건하고 관계없이 다른 일로 또 무슨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 문구통에 있던 책상 앞 위에 놓여 있던 문구통에 칼을 꺼내가지고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사관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전에 가끔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문구통 자체를 아예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미를 주면 안 되겠죠.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구통 자체, 칼, 송곳, 가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아예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출석욕을 했다고 치면은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면은 알겠죠.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수사관이 알 거 아니에요. 같이 시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 낯선 사무실에 가면은 조사 대상자는 낯선 사무실이죠. 그러면 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낯선 장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올 때부터 심란하게 와서 마음이 불편하게 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도 싸늘해 공기가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면 더 기분이 나빠지겠죠. 어떤 경우에는 더 그냥 수사관하고 다투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더 그냥 그런 오역이 생길 거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수사관이 봤을 때는 내가 약속한 수사관이라는 조사 대상자라는 거를 아니까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마치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 만나듯이 해가지고 상대편이 당황할 정도로 엄청 반갑게, 상대편이 저 사람 날 알고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표현, 그렇게 해서 악수도 권하고, 내가 우리 조사 대상자 김아무개 씨 오시라고 했던 전화했던 수사관 이 누굽니다 해가지고 이제 악수도 하고, 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를 드릴까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료수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선택의 기회 두시면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죄를 졌든 안 졌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악수도 하면서 소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사관이 자기 소개도 하고 상대편 신분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게 엉뚱한 사람 신분증 들고 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행세할 수도 있고, 저거 하니까는, 자, 신분증 제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신분증이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는데, 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지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본인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분증도 좀 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라포라는 그 용어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프랑스 심리학 용어로 신뢰관계 형성 뭐 이런 취지가 있다는데, 그렇게 라포라 그러니까는 뭐 용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수사관님한테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라포다. 이렇게. 그래서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게 별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오시는데 뭘 타고 오셨는지, 자가 운전을 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가 운전을 했다 그러면 우리 주차 사정이 좋지 않은데 주차는 잘 했는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거기 산도 있고 그러면 등산은 하면서 건강 유지는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 그런 거를 이제 해가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라포 형성. 피의자 불러놓고, 조사 대상자 피의자 불러놓고, 종일 그냥 라포 형성만 하고 있으면은
뭐 조사가 안 되겠죠. 다 풀어져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니고 그 한 뭐 5분 상관 해가지고 길어도 5분 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조사할 때 보면은 그 책상 있고 수사관 책상이 있고 모니터 있고 그 마주 앉아 이제 피의자를 바로 마주 앉게 이렇게 앉히면 상체밖에 안 보이죠. 하체는 안 보여. 이렇게 그 보통 보면은 가슴 위로만 보이고 가슴 위로 그리고 아래 팔을 내려뜨리면 하반신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의자를 조금만 빼면은 모니터 때문에 또 더 안 보일 수도 있고 의자를 약간 옆으로 각도를 틀어서 좀 빼면은 전신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 수사관이 이 피의자의 전신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동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행동 분석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파악해 놨다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하고 이 행동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냥 행동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구나 이렇게 행동 분석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 탐지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를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물려가지고 호흡, 맥박, 그 다음에 땀 뭐 이런 걸 가지고 기계적 과학적으로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행동 분석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 언어 이런 걸 가지고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 분석인데 쉽지 않겠죠, 그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대답이 0.5초에 바로 나오죠. 거짓말할 게 없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시간을 끌죠. 대답이 지체되는 거예요. 1.5초, 2초 해가지고 뭐 해가면서 예, 그래요. 해가면서 이제 말을 질질 끈다든지 아니면 뭐 물어본 말을 또 거짓말하려고 다시 되물어본다든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행동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행동 분석에 관한 그 책이 좀 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수사관님들은 학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수사심리학이라는 책이 그 2002년도인가 발간돼가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지금도 그 볼만해요. 그거 해서 학지사의 수사심리학 그 지은이는 김종률이라는 그 검사분이 지금 다 퇴직하신 거죠. 쓰신 건데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책자를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 외국 책 키니식과 뭐 면담 기법인가 그런 책 번역된 책도 있는데 그건 좀 굉장히 더 두꺼워요. 그리고 이 수사심리학 그 책이 오히려 더 보기가 낫고 또 이렇게 이제 신문 기법 그 수사하시는 수사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신문을 해야 되지 기법 같은 거에서 궁금해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은 이제 대검찰청에서 조사신문 핵심 원리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2010년도인가 발간한 적도 있어요. 조사신문 핵심 원리 매뉴얼. 그런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그건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수사관님들 그걸 얻기가 힘들죠. 그게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책들의 출발점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수사심리학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걸 좀 이제 필요하시면 그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사 중에는 수갑하고 포승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사하는 중에는 수갑하고 포승을 채우지 말아라 풀어놓고 조사해라 아주 뭐 도망갈 우려라든지 반항할 우려라든지 그게 심하지 않으면은 풀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수갑 채워놓고 조사했다가 국가에서 돈 물어준 적도 있어요 인권 침해했다고 소송 걸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보면은 70조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 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수갑 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사 도중에는 풀어줘라. 왜?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이 특히 주의하실 게 이제 출석록에 불응해가지고 체포영장 해서 그 지명 수배해가지고 그 수배했어요. 근데 이제 사안은 그렇게 이제 그 아주 무거운 사안은 아니에요. 무거운 사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의무보험 자동차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이제 출석록에 불응해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해다 못 잡아가지고 이제 그 체포영장 못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명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 중지됐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디서 경찰서에서 이제 체포했다고. 그럼 이제 신병 인수하러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조사 내용이 꼭 그 사람을 뭐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서 조사해서 돌려보내도 되지만 그냥 현장 그 유치되어 있는 체포되어 있는 경찰서 가서 조사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석방지 건의해서 거기서 건의 지휘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장 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 조사죠. 출장 조사. 그럴 경우에 그 유치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포승하고 수갑하고 묶인 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저 지명 수배된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앉혀놓고 조사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차피 풀어줄 건데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는데 거기다 나를 수갑 포승을 채운 채로 앉혀놔가지고 망신을 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조사하실 때 근데 이제 수사하시는 분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조사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수갑 포승 풀어주고 조사하는 거, 조사할 때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